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정부의 홍범도 장군 지우기 논란이 여전합니다. 해군의 잠수함 명칭 변경에 이어서 지금 대전에 있는 도로 이름으로도 논쟁이 옮겨 붙었는데요. 이번 논란이 우리 교육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일선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 또 킬러 문항이 배제된 9월 모의평가까지 오늘 김반장의 픽에서는 교육 현안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대변인을 지내신 박경미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홍범도 장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흉상 이전이 아예 국가적 이슈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유해를 우리나라로 모셔온 게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그렇죠. 최근의 논란 정말 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광복절이었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봉환이 되었는데 여러 정부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네. 그 최고의 예우 속에 이루어진 홍범도 장군의 귀환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을 텐데요. 당시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행사에 함께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공항에 유해가 도착한 게 이제 밤이었는데요. 독립군들이 부르던 올드랭 사인 애국가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고요. 또 대전 현충원 안장식 때는 그 미니 시리즈 미스터 선샤인 네, OST인 바람이 되어 그 노래 좋아하시나요? 네. 네, 하현상 가수가 불렀고 또 묘역 옆에는 목 백일홍이 한창이었습니다. 또 하관 때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크즈로르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묘가 월락 있던 곳의 흙과 한국의 흙이 함께 뿌려졌는데 그런 기억들이 선연하게 남아있네요. 네, 그때 기억을 생생하게 네. 아직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실 지금 파장이 조금 더 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념 논쟁에 전현직 대통령까지 가세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떤 마음으로 언급한 거라고 보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또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처사이니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네. 참다 일가를 하신 거죠. 그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어떤 전 정권 지우기가 도를 넘어선 것인데 독립운동 영웅을 그 1943년 해방 전의 공산당 가입 이력으로 딱지를 붙여서 이념 논쟁의 장으로 끌어오는 걸 참을 수 없으셨겠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극우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서 네. 이번 논란이 좀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뉴라이트 역사관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건데 실제로 또 흉상 철거를 주도한 사람이 그 역사 국정교과서를 집필했던 뉴라이트 나종남 육사 교수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네. 요 뉴라이트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한 사람이 그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했던 딱 그분이 아닙니까? 육사 그 교수님이요. 네. 그래서 정말 뉴라이트 그 역사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논리를 답습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흉상 이전 논란에서 문제가 그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게 네. 교육 문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에 뉴라이트 역사관이 반영되어서 홍범도 장군과 위안부는 삭제되고 항일 독립운동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학교 교육의 헌법에 해당하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게 교육 과정인데요. 네. 교육 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작년 9월 출범했는데 예.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 거의 없고 존재감이 없어요. 앵커님도 그 국가교육위원회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못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작년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아주 부실, 그다음에 졸속 심의였지만은
한 거는 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한 거, 그리고 또 이념과 전혀 무관한 노작 교육을 삭제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큰 거죠. 그러니까 네. 국가교육위원회 이끌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 임명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네, 것으로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그러니까 교육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초정권적 네. 또 초당적 독립기구에서 이제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을 높이고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고요. 또 이 위원장은 2012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초대 관장에 이제 응모를 했는데 예. 보수 정권에서조차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런 분을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건 누가 봐도 부적절했죠. 네. 최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오승걸 신임 원장인데요. 교과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집필이 되는데 되는데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심사해서 승인하는 게 이제 그 검정 업무이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이제 소관인데요. 예. 지난달 임명된 평가원 원장 그 직원들에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그런 식민지 근대화론을 피력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또 교육과정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장이 모두 뭐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겠죠.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 그 명운을 걸고 밀어붙였던 국정교과서, 또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한 교학사 교과서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 현명한 국민들의 단결된 힘을 믿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 또 있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문제. 네. 지난주에 이제 수능 리허설 격의 9월 모의평가가 실시가 됐는데 정부는 일단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목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수의 킬러 문항과 다수의 쉬운 문항이었는데 이제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쉬운 문항의 난이도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게는 이제 무난하고 중위권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뭐 전체적으로 건강한 수능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네. 수학 만점자가 의대 정원 3,000명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어떤 변별력에 문제가 있고 또 등급 컷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에 열을 올리는 게 이제 과열된 사교육 잡겠다고 하는 건데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인가? 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 사교육은 저는 일종의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사교육, 또 이를 대체한 준 킬러 문항이 나오면 그에 대한 그림자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수능 변별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근데 수능 사교육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화되어 있고 교육비도 비교적 투명하게 책정되는 데 반해서 대학별 논술과 구술은 시장이 작으니까 검증이 어렵고 교육비도 더 비싼 경향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교육이라는 것은 불안감을 먹고 크는 만큼 수능 경향이 바뀌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이 이제 평이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N수생, 네. 그 수능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최고치라는 뉴스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대입 사교육은 잡는다면서 고입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 결정을 했죠. 그래서 사교육은 아무래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 킬러 문항 배제는 대통령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저는 여기서 그 중국의 제4해 운동을 이제 연상하게 됐어요. 전 제4해 운동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제4해는 인민에게 해로운 4가지, 즉 4해, 4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한다는 운동, 제4해 운동인데요. 그 4가지가 뭐냐 하면은 쥐, 모기, 파리, 그리고 참새. 참새가 포함된 건 좀 의외죠. 네. 근데 그거는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한마디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그 결과 이제 대재앙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중국인들이 참새를 이제 새총으로 잡기도 하고 또 참새가 땅에 내려앉지 못하고 계속 하늘을 돌다가 지쳐 죽게 만들기 위해서 막 냄비와 후라이팬을 두드리는 그런 희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그래서 수억 마리의 참새가 죽었어요. 네. 근데 참새가 사라지니까 해충이 늘고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락했고 또 몇천만 명이 아사하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곡식을 축내는 참새를 없앤다는 생각하고 네.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시키니 없앤다는 생각이 닮아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참새가 제거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연 생태계의 대재앙과 또 킬러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 나타나는 입시 생태계의 교란이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킬러 문항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대학 입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한 줄 세우기가 필요하고 그 악역을 담당했던 게 킬러 문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출제자들이 학생들을 골탕 먹여야지,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내야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배태시킨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떤 묘수도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수능이 흔들리고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네. 사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도 다시 또 의문으로 남게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큰일입니다. 민주당이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뭐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도 함께했고 의원님도 현장 계셨던 거죠? 네. 그제, 그러니까 단식 11일 차였는데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인 교권 회복에 대한 간담회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쟁투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교권 회복 관련해서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원 단체들 6개 단체가 모두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좀 오갔습니까? 네, 교육계를 대변하는 이제 6개 교원단체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교육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꼭 필요한 간담회라고 생각을 해서 주도를 했고요. 6개 단체는 이제 전교조, 교사노조, 한국교총. 거기는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교사 운동, 실천 교사 모임,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인데 그 안에서 이념 성향의 차이가 또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회 교육위에 교권 회복 관련한 4개의 법안이 이제 계류되어 있고 법사위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그리고 보건복지위에는 아동복지법이 이렇게 계류되어서 심사되고 있는데 교원단체들은 이제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 또 어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치유 대책을 수립해 달라 등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좀 빠르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이거는 여야가 이견을 보일 사안이 아니어서 마음만 먹으면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사안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이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그에 반대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고 있죠. 그러면서 학교가 어떤 소송의 장으로 변질이 돼버렸는데 교권 침해 행위까지 또 기재할 경우 소송이 더욱 난무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학폭을 생기부 기재한다고 해서 예방 효과가 있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재하지 말자는 입장을 지지하기는 합니다.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네, 몇 가지 쟁점이 있고요. 이렇게 여야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정상적인 교수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고 네. 교권 보호, 교권 회복을 하자는 데는 뜻을 함께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네. 13일에 법안심사 소위가 있고 또 15일에 교육위 전체 회의, 또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거를 이제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대책이 담긴 법안들이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목소리가 주말마다 듣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김반장의 픽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신 박경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